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적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숙제가 뭐였었죠? 그렇죠. 10번 H고, 자, 한 번씩 써보시라는데, 자, 이거야. 자, 우리가 지금 지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토지를 담는 그릇이죠. 뭘 담아야 돼요? 토지 표시를 정하는데, 자, 토지 표시에 대한 6가지 뭐 있을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 정도는 눈 감고도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공부가 철저한 이해가 돼야 되지만 최소한의 용어는 봐야 돼요. 자, 여러분이 저하고 대화를 하려면 어떤 용어에 대해서는 개념이 맞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자, 암기는 나중에 문제고 먼저 이해가 돼야 되지만 최소한의 용어들은 봐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처음부터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어들을 보시면서 뭐 하시는 거죠? 토지 표시는 토지를 나타내주는 소재, 행정구역 필요하겠죠.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뭐라고 부르자? 토지 표시라고 부르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용어니까. 그러면 이후에 지적법 책을 보거나 문제 푸실 때 이 말 나오면 막연히 토지 표시 떠올리지 마시고 그 6가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10번씩 읽혀보셨죠? 숙제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 마지막 강의 때 그랬으니까요. 동영상 멈추시고 10번씩 외쳐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 외쳤다면 전자의 수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토지 이동. 자, 얘는 다를 일자고요. 얘는 움직일 일자죠. 자, 얘는 움직인단 말이고 얘는 달라진단 말이죠. 자, 땅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땅이 움직일 수 있다면요. 저기 지리산 자락에 땅 한 필지 사다가 어디로 옮기면 돼요? 강남으로 옮기면 되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토지 이동은 움직일 일자가 아니라 달라집니다.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되겠어요? 10번 해치시라 그랬죠. 뭐가? 토지 표시를 뭐 하는 거죠? 새로 정하거나 지번 새로 정하거나 지목 새로 정하거나. 자, 토지 표시가 변경되거나. 자, 변경되는 거 뭐 알겠어요? 지목 변경되거나 분할하면 면적이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 표시를 뭐 하는 거예요? 말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이 토지 이동인데, 자, 오늘 토지 이동 종목을 2시간을 걸쳐서 배울 겁니다. 그런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요. 뭐가요? 토지 표시야. 그러면 우리 교재는 없지만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토지대장 봤었죠. 토지대장에서 프린트 뽑으셨죠. 자, 토지대장에도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될 수 있죠. 왜냐하면 갑이 을한테 땅 팔았다면 을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질 것이고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부에 따라서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갑에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되면 소유자 변경되겠죠. 질문 들어갑니다.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아니죠. 왜? 자,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에서요.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 용어의 틀을 잡게 되면 안 해도 됩니다. 자, 왜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닐까요? 지금 교재 없는 말인데 나중에 하시면요. 기본서에 나올 겁니다. 자, 토지 이동은 뭐가 달라진다고요? 토지 표시. 토지 표시가 뭐라고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이 달라지면 이동이지만 소유자는 뭐가 아니므로 토지 표시가 아니므로 토지 이동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지금 이거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영어를 10번씩 외쳐보라 했던 게 그런 틀을 잡고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게요. 이게 25회 때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왔던 모든 거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죠. 자, 이게 이제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나오겠죠.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 바꿉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찾아가는데 소유자 변경은 이동이 아니다라고만 암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뭐 하는 거죠? 새로운 거 나오게 되면 우리 책에서 안 배운 거 나왔다. 그렇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은 입문반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식보다는 공부해가는 틀을 잘 잡아가셔야 됩니다. 자, 질문으로 합니다. 지난주에 토지대행 봤었죠. 자, 그 PDF 파일로 들어가 있는데 내용이
다 지워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새로 민원 24시에 떼보셔야겠죠. 거기 토지대장에 개별 공시가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요? 어떻게 나오던가요? 그렇죠. 매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2015년, 2016년 되면 개별 공시가가 변경되겠죠. 개별 공시가의 변경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그렇죠. 아니죠. 왜? 얘는 과세 기준일 뿐이지 토지 표시가 아니므로 토지 이동이 포함되지 않는 말입니다. 자, 교재 지금 42페이지인데 42페이지 1번 의에서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틀을 찾아가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큰 2번에 토지 이동의 구분은 표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나오는데 다만 자, 여기 토지 이동에 대해서 모습이 이제 6가지 모습을 볼 겁니다. 그 표는 나중에 가시는데 자, 첫 번째 종목이 뭐가 있어요? 신규 등록인데 우리가 첫 시간에 살짝 개념 봤었죠. 신규 등록이 뭐예요? 신규로 등록한다. 자, 이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는 바다다. 여기는 74번 땅이다. 자, 이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자, 바다를 매립하게 되면 바다가 뭐가 되죠? 땅이 됐죠. 새로운 땅이 생겼죠. 이걸 처음으로 장부에 올리는 게 바로 뭐가 돼요? 신규 등록이죠. 자, 만약에 매립권자가 갑이었다. 갑이라는 사람이 원시치드 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장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첫 시간에도 살짝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2주 전에 배운 걸 지금까지 기억할 리가 없죠. 자, 3주 전에 굳은 의지로서 딱 인터넷 수강하시고 결제하시고 하는데 1주, 2주 열심히 하신 겁니다. 3주째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또 특히 이제 몇 월이에요? 12월이 될 건데 12월 되게 되면 또 행사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동영상도 못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빠지시고 의지도 약해지시고 조금은 게을러질 수 있죠. 그러더라도 자, 내년 10월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기본 틀 잡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짝 하시더라도 오늘 좀 노시더라도요. 오늘은 놀았지만 내일부터 다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12월 달에 행사 많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공부를 하죠? 공부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죠. 지금 공부하셔서 자격증 따시고 자격증 따셔서 개업하시고 개업하셔서 뭐 개업 안 하신다면 뭐 부동산 투자하셔서 결국은 돈을 버는 거죠. 자, 돈을 벌 때 부동산에 대한 실력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누굽니까? 인간관계죠. 12월 달에는 인간관계도 한번 쌓으시고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시되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그 자세는 잊지는 마시라고요. 그래서 하루 빠지시더라도 바로 또 마시고 정신 차려서 다시 출발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하게 가시라고요. 2주 전에 배운 건데 바다를 매립했다. 이건 등기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가야 되죠. 해당 관할하는 시, 군, 구청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에 가서 이분이 신규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는 여기에다 뭘 만들겠어요? 새로운 장부를 만들자. 자, 장부 만듭니다. 제일 먼저 뭘 정해야 될까요? 지금 왜 신규 등록이 토지 이동이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뭐 정해줘야 돼요? 행정구역이야 뭐 무슨 시 무슨 동 있겠죠. 자, 지번 정해야겠죠. 지번 어떻게 정했을까요? 오, 그렇죠. 그게 기억이 나십니까? 인접토지 본번의 부번. 자, 해서 74에 1번 가겠죠. 자, 현황조사 하겠죠. 지목 나오겠죠. 자, 측량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죠. 지적 측량해서 이렇게 뭐 정하고 경계선 정해서 경계선 어디에다가 74번 땅이 등록되어 있는 지적도가 있겠죠. 거기 지적도에다가 경계선 그릴 것이고 경계 그려지면 도형 나왔으니까 뭐 나오고 면적 나올 것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번, 지목, 면적, 경계는 지적도 올라왔겠죠. 여기 뭐 정해야 돼요? 소유자 정해야 되는데 자, 교재 43페이지 위에 잔뜩 써져 있는 말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나중에 보셔도 되거든요. 신청할 때 무슨 서류가 필요하느냐? 며칠이 나가야 돼요. 60일 이내 신청하는데 이건 다음에 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지적소관청에서 토지대장을 최초로 지금 처음 만들죠. 소유자를 해야 되는데 원래 대장상 소유자는 뭘 보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공시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권리관계는 등기에 우선하기 때문에 등기부를 보고 정리해야 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군청 지적과에 갔습니다. 토지대장 만듭니다. 지적소환청이. 지번 지목 면적 정하고요. 근데 등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지금 등기가 없는 무슨 상태예요? 미등기 상태인 거죠. 그렇다고 여기 소유자를 공란으로 둘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따 교재 이야기할 거니까 자 여기서는 등기부는 지금 없는 상태다 보니까 소유자를 공란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소유자가 갑인지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적 소관청에서 이때는 소유자를 결정해 줍니다. 그렇다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갑이 신규 등록 신청하게 되면 여기 지적소관청 담당 지적과 공무원이 물어보겠죠. 네 거라는 증빙 서류를 내라. 그럼 이때 갑이 뭐 놔야 돼요? 자기가 모임을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데 자 교재 이제 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43페이지 가로 2번 첫 번째 줄에서요. 신청 결사 기획번 신청인 60일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며칠이 내라 60일인데 자 60일이다 하면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또 하나 질문 들어갑니다. 60일이나 하지 않으면 원래 신청 의무를 게을리하면 과태료가 문제가 되죠. 자 교재 과태료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0만 원이요? 20만 원이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책 읽을 때 물론 이제 나중에 기본서 하게 되면 문제풀이 하게 되면 써줍니다. 의무는 있지만 과태료가 없다. 그런데 그거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자 책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비판적 시각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처음부터 모든 걸 비판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읽을 때 항상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문을 가졌다가 아 이건 그래서 그렇구나.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고 그래도 풀리지 않는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것들을 애워야 되는 거고 애워야 되는데 애우려면 힘드니까 이게 왜 그러는지 그런 과정을 봐는 거야. 전부 다 이해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암기가 들어가겠죠. 자 이겁니다. 교재를 보니까 60일이나 하도록 되어 있는데 뒤에 뭐가 없다는 말은요. 자, 이건 다 지적법 마찬가지입니다. 60일이나 하도록 의무가 주어지더라도 지적에서는 과태료 규정은 자 2000년 중반에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의무는 있지만 과태료는 없죠. 그러면 자 실무에서는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과태료가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시험이죠. 일단 며칠 60일이나 하도록 등록은 강제된단 말이죠. 자 동그라미 니은번 첨부서면 A, B, C, D 줄대지 마시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등기가 없으니까 네가 소유자인지를 내가 판단해야 되니까 뭐 증명해라.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라. 그렇게만 입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안 봐도 됩니다. 자 디귿번 봐보시죠. 디귿번. 자 디귿번. 자 여기다 그러면 서류를 제출하는데 봤더니 그 서류가 여기 지적소관청에서 보관하고 있다면 우리가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없죠. 디귿번은 순수한 절차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내가 군청 지적과를 갔는데 자 군청 지적과에서 바다를 매립해서 준공검사 확인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준공검사를 그 군청 토목과를 할지 건축가에서 했다면 거기 소관청 내에 보관돼 있잖아요.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제출하지 않아도 지적과에서 토목과로 확인하고 철회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디귿번을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아 이런 제도도 있군 하고 가시면 되는 거죠. 자 3번 거기다 별표 크게 하시고 기억, 니은, 디귿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아마 시험 마지막까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신규 등록할 때 측량할까요 안 할까요? 자 기억번 반드시 지적 측량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요. 예쁘게 자대고 줄 거 없습니다. 지금 입문서는 지금 보면서 버리는 과정입니다. 기본서 가면 다시 강조할 거기 때문에 일단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측량해야 되죠. 자 니은번도 별표를 하시고 소유권은 원래 뭐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등기부 기준으로 하지만 신규 등록은 미등기이기 때문에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에다 별표 크게 하시고 소관청이 직접 결정한다. 자 디귿번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죠? 토지 이동이죠. 토지 이동이 뭐였어요? 토지 표시죠. 그런데 토지 표시가 뭐뭐 있었죠? 지번, 지목, 면적이 있었죠. 그러면 지번, 지목, 면적은 어디에도 나오는 거예요? 등기도 나오죠. 그렇다면 등기도 바뀌기 때문에 토지 이동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지만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대장과 등기가 뭐하죠?
불일치하죠. 이때 해주는 게 있습니다. 등기를 시적 소관청에 뭐 하자는 거야? 관할 등기소에 촉탁 우편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래야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뭐가 되죠? 일치될 수 있잖아요. 자, 토지 이동은 전부 다 등기 촉탁을 해줍니다.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적소관청이 군청에서 등기소로 등기를 촉탁해 줍니다. 그래야 양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죠. 그런데 자, 지금 3번의 디귿번 보고 있습니다. 신규 등록 경우에는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딱 끊어졌죠. 자, 칠판에 지금 두 가지 써졌죠. 토지 표시가 변경 새로 정하자 말소되면 등기 촉탁을 하는데 자, 신규 등록은 뭐 안 해준다? 등기 촉탁을 해주지 않는다. 교재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독해 실력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칠판 보면 나옵니다. 왜 등기 촉탁을 안 해줄까요? 이건 애우지 마시고요. 오늘 딱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딱 찾아내버리면 이거 시험에 늘 나옵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이 부분은 외우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답을 하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잖아요. 왜 안 해줄까요? 그렇죠. 아직은 좀 어렵죠.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신규 등록을 마쳤죠. 지금 뭐가 없죠? 등기가 없는 상태죠. 근데 제가 저기다가 노란색 쓸 때요. 변경 등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신규 등록일 때는 등기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이때 등기를 하게 되면 이거 뭐 하는 결과가 돼요? 그렇죠. 아직 이게 어려운 말이었죠. 미등기인 상태에서 최초로 하는 걸 소유권 보존등기를 합니다. 자, 보존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도 톡톡히 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등기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 아까 이거 했었죠. 변경 등기는 등기가 이미 있으니까 등기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그냥 변경 등기 정도는 촉탁해 주지만 신규 등록은 변경 등기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등기 촉탁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소유자가 뭐 해야 돼요? 이때는 직접 봐야 돼.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신규 등록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반드시 지적 지정을 친다. 두 번째, 소유권도 누가 정한다? 등기소가 없으니까 소관청이 정한다. 그다음에 신규 등록하더라도 뭐 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 대상은 아니다. 신규 등록 세 가지 특징 잡으시고요. 자, 두 번째 사유 봐볼까요? 자, 등록 전환이죠. 자, 등록 전환인데 자, 하리수 하십니까? 하리수가 어디에서 들어요? 남자 여자를 바꿨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등록된 장부를 바꾸는데 자, 우리나라 장부 두 가지 뭐 있었죠? 토지대장과 지적도, 그 다음에 임야대장과 임야도. 왜 그런다 그랬죠? 땅값 좀 비싼 적은 먼저 조사해서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올리고 그 다음에 상간벽지 비과세지는 나중에 조사 측량해서 만든 게 뭐가 돼요? 임야대장과 임야도인데 똑같은 땅일지라도 지적도는 좀 더 크게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 땅으로 친다면요. 임야도는 작게 그리는 거죠. 자, 등록전환. 자, 1번 의에서 호적을 어디에서 들어바꾸죠? 그렇죠. 왜냐하면 작은 그림 임야도에 있던 걸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지적도로 옮기는 걸 뭐라는 거예요? 등록 전환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 단어 놓고 봐보십시오. 지적도에 등록돼 있던 땅을 임야도에 옮기는 건 할까요? 그렇죠. 느낌상 안 할 것 같죠. 왜? 정밀도가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을 하는 이유를 봐볼까요? 자, 지적도와 임야도에 있는 땅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죠? 얘네들은 산 14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렇게 가정합시다. 산 14번 땅, 그러면 어디 있는 땅?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는 땅. 자, 지목이 임야인데 만약에 이 지목이야. 개가 나가 받아서 전으로 바뀌거나 아예 별장을 지어서 지목이 대로됐거나 그러면 공법 좀 공부하셨죠? 자, 아무 때나 임야에다 막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농담을 할 때 이런 농담을 합니다. 작은 돈 벌고 소소하게 살려면 민법 열심히 하셔서 매매계약서 많이 쓰시면 되고요. 주택이랄지 아파트야. 반면에 큰 돈 하시려면 공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공법은 이거 바꾸는 거잖아요. 자, 평당 10,000원짜리 개발시켜가지고 평당 10만 원. 그래서 우리가 큰 돈 벌려면 공법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법이 재미는 없는 과목이죠. 외울 것도 많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험에만 통과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개발업자가 돼서 자, 저평가되어 있는 땅을 사서 저 땅을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형질 변경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나중에 하시게 되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실 때 이걸 외워야 된다. 건폐율 몇 %, 왜 이걸 외워야 될까 하게 되면 진척이 없잖아요. 내가 개발업자로 생각하시고 공법도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보죠. 어찌됐든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임야에서 지목이 전으로 됐다. 그럼 뭐가 됐죠? 지목이 변경됐죠. 물론 지목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느낌이 오죠. 지목이 임야일 때는 평당 10,000원, 지목이 전이 되면 평당 100만 원, 지목이 대가 되면 평당 300만 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임야도는 정밀도가 뭐죠? 떨어지잖아요. 땅값은 올라갔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차피 이 땅을 지목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번에 호적을 바꾸자. 어디에서 말소하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이걸 말소하고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주는 거죠. 자, 이때 측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죠. 작게 있던 그림을 이렇게 크게 그리잖아요. 자, 이렇게 측량까지 해서 전부 다 옮겨주는데, 자, 그럼 집은 어떻게 되죠? 임야는 지목이 이렇게 바뀔 것이고, 집원은 기억나시죠? 산자만 띄는 게 아니라 인접토지 본번, 뭐 35번 땅 옆이라면 35의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등록전환. 지금 돌아서서 잊어도 됩니다. 등록전환 호적 바꾸는데 땅값 떨어진 임야대장에서 어디로? 토지대장으로 옮겨서 좀 더 작은 그림을 좀 더 뭐하게 크게 정밀하게 그리는 게 등록전환입니다. 이게 등록전환의 90%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도 며칠이 내야 돼요? 60일. 자, 교재 오셔서요. 자, 거기 60일이 여기는 페이지 넘겨있네요. 한 넘겨서 봐보십시오. 자, 4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60일에 동의하시고, 물론 과태료 있어요, 없어요? 과태료 없죠. 자, 오신 김에 5번 절차 기억번 반드시 지적 측량, 반드시 지적 측량해야 되죠. 왜? 작은 그림이 큰 그림으로 바뀌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시험은 이제요 좀 약간 깊게 들어가는 면이 있지만요, 외유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제가 등록 전에 뭐라고 그랬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던 토지가 지목 변경되면 호적 바꾸는 게 등록 전환이죠. 근데 살다 보면 예의도 있잖아요. 이게 있습니다.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자, 교재 앞으로 와서 목차만 잡으십시오. 43페이지. 자, 아래쪽 보시면 2번에 등록 전환 대상 토지에서 기억번하고 니은번을 묶어만 놓으십시오. 기억번 키워드 지목 변경 수반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니은번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데나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면 자, 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게 세 가지인데 이번에는 느낌만 받으십시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읽어갑니다.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자, 느낌 오지 않습니까? 자, 살아있는 애를 볼까요? 자, 앞으로 한번 나와보십시오. 자, 35페이지 와보십시오. 35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는 그림이 뭐죠? 임야도죠. 자, 임야도에 지금 필지가 여러 필지 있죠. 자, 상상력 발휘하십시오. 자, 산 25번지가 찾았습니까? 산 25번지가 등록 전환되면 거기서는 뭐 하겠어요? 붉은색으로 말소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다가 한 필지 한 필지씩 등록 전환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봤더니 산 24번지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상태죠? 이 큰 임야도에 다 등록 전환 돼버리고 몇 필지만 산 24번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공무원의 시선이 어떻겠어요? 이 한 필지 때문에 임야도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 24번한테 그러겠죠. 가라. 어디로? 친구들이 있는 지적도 쪽으로. 뭐 없이? 지목 변경 없이 간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서요. 이거 그대로 외우실 필요 없어. 등록 전환 일단 개념인데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하는데 이번에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던 토지가 지목이 바뀌면서 땅값 올라가면 호적 바꾸는 거다. 하다 보니까 뭐 없이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도 있더라. 그렇구나 하고 가시라고요. 그리고 잊어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등록 전환 그렇게만 잡고 잊어버리시고요. 자, 페이지 넘어가서 세 번째 사연 나옵니다. 자, 분할인데, 자, 분할의 반대는 뭐겠어요? 자, 합병.
자, 분할 합병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분할을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무조건 60일 했습니다. 근데 원래 분할은 신청 의무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자, 분할의 의의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왜 의무가 없냐면 그림으로 봐보십시오. 갑이라는 사람이 이거 104번 땅 한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를 하려고 내놨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오셔서 하는 말씀이야. 이 104번 땅이 아주 넓은 땅인데 이게 땅값이 비싸서 이게 통째로는 팔리지 않을 거다. 그런데 네가 이걸 팔고 싶으면 이 토지를 두 필지로 분할해라. 그럼 내가 책임지고 이걸 을에게 팔아주마.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위하여 필요로 할 때 자기가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분할을 신청할 수 있죠. 며칠이 내야 돼요? 60일이요. 언제로부터요? 마음 먹은 때로부터. 자, 마음 먹은 때로부터 60일 하게 되면 마음을 언제 먹죠? 자,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죠? 그렇죠. 오늘까지 치맥 먹고 내일부터야. 내일이 언제예요? 내일 가면 또 내일로 미뤄지잖아요. 결국 이건 무슨 문제야? 이건 땅 주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 언제까지 분할해라 강제할 수는 없죠. 자, 교재 봐보십시오. 자, 지금 44페이지입니다. 가로 3번 분할해서 동그라미 2번 대상 토지에서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두시고요.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 기역번 보고 있는데 니은, 디귿은 다음에 설명할 거니까 원래 분할은 뭐가 없다? 신청무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니을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이게 이제 줄을 묶겠죠. 의무를 60일이 내야 될 의무를 줄 때가 있습니다. 자, 니을번 먼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친필로 한번 써보시면서요. 일필 일목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초등학생 나올 수 있잖아요.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을 가져야 된다. 자, 그림으로요. 이게 105번 땅이다. 지목이 전입니다. 한 필지 1지목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자, 땅 주인이야. 건축 허가 받아서 땅 한쪽에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용도가 뭐로 바뀌었죠? 대로 바뀌었는데, 자, 이걸 분할하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1필 2목이 다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지목 설정 1필 1목은 대원칙이잖아요. 1필 2목 되면 이건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소유자에게 며칠 이내 60일 이내 분할해야 될 의무를 줍니다. 물론 가태는 있다 없다. 가태는 없다 그랬죠. 자, 이때 측량한다 안 한다. 당연히 새로운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어요? 측량 안 하지만 이때 60일 이내에 뭐 한다? 의무상이죠. 아까 매매를 위하여 필요로 할 때는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갑이 알아서 하고 싶으면 분할 신청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이때는 의무를 주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땅 주인인데 병으로서요. 군청 가서 분할만 신청하고 돌아서면 공무원이 불러세웁니다. 눈이 있으면 보세요. 자, 여러분도 눈이 있으면 봐보십시오. 분할만 하고 돌아서야 되겠습니까? 한 건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그대로 지목이 전이지만 여기는 지목이 전에서 뭐로 대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모두 같이 하는 거예요. 지목 변경도 동시에 들어갑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분할은 원래는 신청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니을번. 자, 밑줄 친 다음 일필지 일부에다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형질 변경은 수식어니까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뭐하면 변경된 경우 뭐 하나 써두시고 일필 일목 써두시고 며칠 60일이고 자, 거기 60일이고 거기다 또 하나 써두신 다음에 이때 뭐 돼야 돼요? 이 경우에는 뭐까지도 지목 변경도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만 잡아두시고 그 밑에 나머지 뭐 절차를 할죠. 그 밑에 뭐 오른쪽 부분은 다음에 보시면 돼요. 일단 분할은 이렇게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구별하시면 돼요. 분할의 반대는 뭐가 됐죠? 합병. 두 필지상을 하나로 합하여 등록하는 건데 자, 합병도 여기서 특징을 잡으십시오. 원래 합병할지 말지도 사적 자치입니다. 의무가 없죠. 자, 여기 1번 땅 답이 뭐죠? 너냐? 2번 땅 땅 주인 같다. 자, 땅 주인은 이거 합병해야 될 의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합병하고 싶으면 내가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내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합병할지 말지도 뭐니까 사적 자치이기 때문에 의무를 줄 수는 없죠. 그런데
의무를 줄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자, 지금 45페이지 합병에서 2번이요. 대상인데 거기 키워드를 잡아보십시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밑줄 안 하시고요. 자, 아파트를 짓습니다. 60세대짜리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봤더니 이게 1번 땅과 2번 땅 두 필지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하나의 공동주택인데 여러 필지상에 서 있으면 관리하기가 복잡하겠죠. 그럼 이때는 관리를 좀 편리하게 한다면 두 필지를 모으면 돼요. 합병하면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자, 밑줄 긋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는 자, 사적 자치이긴 하지만 뭘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며칠 이내 60일 이내 합병해야 될 의무를 준다고요. 자, 또 하나. 한번 크게 외쳐보십시오. 혼자 집에서 지금 보신다면.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챙용지까지 밑줄 치시고 읽으면서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죠. 공공용 토지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게 답이라면 네가 알아서 할 문제지만 만약에 이게 학교용지다. 같은 지자체 거다. 학교용지는 공공용 토지잖아요. 이거 두 필지로 두기보다는 뭐 하면 되죠? 모여서 합병해서 하게 되면 관리하기가 편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방 그 나왔던 지목들은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떤 용도일 때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지목이 같고 붙어 있으면 이건 여러 필지로 두지 말고 뭐여라 합병을 시켜라. 그래야 관리하기가 편하지 않느냐. 다시 정리합니다. 합병할지 말지는 사적 자치 의무가 없지만 합병의 의무를 줄 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언제? 공동주택 부지를 할지 공공용 토지들은 의무를 줘서 관리를 편하게 하자는 말이죠. 자, 근데 합병은 시험이 여기보다도요 더 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합병하면 몇 필지가 되죠? 한 필지가 되죠. 그래서 합병의 요건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자, 3번에 합병할 수 없는 토지 부정적 문구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기본사 하시게 되면 합병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합병하면 몇 필지가 된다고요? 한 필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건 뭐의 문제냐면 필지의 성립 요건입니다. 자, 필지가 되려면 6가지 요건인데 제가 2주 전에 필지 요건 6가지를 몇 가지만 봤었죠. 그러니까 지금 따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합병하려면 한 필지에 무엇은 갖춰야 된다. 요건은 갖춰야 되는데 자, 기억법 세 군데 밑줄 쳐보십시오. 지번부여지역 같아야 됩니다. 지목 같아야 되고 소유자 같아야 되죠. 근데 거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지번부여지역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지목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는데 아무래도 이제 입문서다 보니까 표현이 좀 거칠고요. 나중에 기본서 나왔을 때는 필지 요건 6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자, 니은번에 하나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자, 니은번에 보시면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에 등기, 이의 등기가 있는 경우인데 그 니은번은 별표만 쳐두시고요. 이건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이건 무슨 문제냐면 일물 일권의 원칙과 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직 민법 시간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공동저당 이런 거 아직 안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하시게 되면 머리 아픕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민법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자 5월 달에 보게 되면 이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하게 되면 설명도 빈약한 데다가 지금 필지 요건도 지금 입력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만 많이 뺏기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데도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 3월 가정까지도요. 여러분들의 실력 가장 올라가는 시기가 5월입니다. 그러니까 1월, 3월까지 다소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하면 봐야 돼요. 물음표 정도 하나 던지시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는 10분이면 딱 해결될 문제를 지금은 3시간 더라도 해결 안 된다면 그 3시간은 뭐야 돼요? 책을 한 번 더 반복을 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책을 한 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3번은 최소한 본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니은반은 아주 설명하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설명할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별표만 쳐두시고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거 분할할 때 측량할까요 안 할까요? 측량해야 되죠. 경계 정하니까. 합병은. 그렇죠. 누치했죠. 합병은 그냥 지적도상의 경계선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봐면 돼요. X표 치면 되겠죠. 여기 우리 칠판에 지금 빨간색이 없겠지만 지적도 원본에서 이런 식으로 합병 처리하면 된단 말이죠. 뭐 할 필요 없다. 측량할 필요는 없다 말이죠.
교재 4번에서 기억반. 자, 합병으로 필요없게 해놓으면 말소한다. 여기서 뭐 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는다. 그것만 잡으시고요. 자, 5번째 사유입니다. 지목 변경. 말 그대로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는 거죠. 용어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형질 변경과 지목 변경은 무슨 차이일까요? 그렇죠. 형질 변경은 형질을 바꾸는 것이고 지목 변경은 지목을 바꾸는 거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나왔더니 형질 변경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식이니까 이거 읽을 때 무슨 의미인지만 구별하면 되잖아요. 자, 살짝 수식어를 넣어볼 테니까 구별해 보실까요? 형질 변경 이걸 말하거든요. 토지의 형태와 성질을 바꾸는 게 형질 변경입니다. 그럼 형질 변경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 자체의 물리적 변화죠. 그런데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뭐하면 준공이 되면 그에 따라서 지목을 바꾸는데 지목은 어디에서? 지적 공부상에서 바꿔주는 겁니다. 뭐 잡으시냐면 먼저 땅 자체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인허가 받아서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바로 뭐가 돼요? 지적 공부상에서 지목 바꾸는 걸 바로 하는 게 지목 변경. 먼저 뭐가 선행한다고요?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된다고요. 자, 거기 밑에 개념인데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자, 큰 2번에 대상 토지가 3가지인데 기억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자,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요렇게 있던 지역이 몇 년대 가면 대단지 공사가 준공이 되는데 여기서 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지적 확정 측량. 이거 하면 뭐 만든다? 좌표 만든다. 자,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만약에 택지 개발 사업이 목적으로 공사가 준공되면 장차 뭐 들어서겠어요? 아파트 들어서겠죠. 만약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부지 조성 공사 끝났다면 아직은 구획 정리만 돼 있고 허업 벌판이더라도 장차 뭐가 들어서 있어요? 공장이 들어서겠죠. 미리 뭐로? 공장 용지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목할 때 사용 목적 추정 연치이기 때문에 자, 거기 기억번 앞에 수식어 쭉 가시다가 형질 변경 내 공사가 뭐하면 준공된 경우에 뭐한다? 지목 변경 대상이 되는 거죠. 60일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여기가 있죠. 자, 기억번하고 디귿번을 묶어 보십시오. 기억번이 원칙이고 디귿번이 여기인데 디귿번 어디에다가 동그라미를 크게 하나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나날이 눈치가 늘고 있습니다. 눈치가 는단 말은 그마치 이제 실력이 는단 말이잖아요. 이거죠. 준공 전에도 미리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원칙은 뭐라는 거죠? 대단지 공사가 준공이 되면 지목 바꿔야 되지만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합병하려고 봤더니 지목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 하기 전에도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뭐 한다? 지목 변경 할 수 있다. 기억번이 원칙이고 디귿번이 예일인정하는 거죠. 반면에 니은번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밭에다가 가수원을 만들었다. 그럼 지목이 뭐로 바뀌어요? 토지 용도 바뀌었잖아요. 전에서 가수원으로. 자, 요즘은 시골에 가면 학교가 폐쇄가 많이 되죠. 학교 수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학교 부지를 팔게 되잖아요. 자, 어느 음식점 업체에서 야외, 물론 이제 이걸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원비도도 들어가 보고 이제 봐야 되겠지만 어느 음식점 업체가 그걸 사서 자, 음식점으로 이용을 한다. 그럼 뭐로 바뀌는 거죠? 땅도 그대로 있고 건물도 가만히 있지만 학교에서 폐기가 됐잖아요. 용도가 바뀌었잖아요. 뭐의 용도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면 이제 학교 용지에서 그렇죠. 사무실, 음식점, 대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니은번은 필요 없죠. 용도 바뀌면 지목 바뀌는 건 당연한 말이잖아요. 자, 거기 자 3번 60일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넣어자. 지목 변경할 때 측량할까요, 안 할까요? 자, 오늘 첫 시간에 아주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다 잊으셔야 됩니다. 토지 이동이 있으면 전부 다 등기 촉탁해 줍니다. 뭔만 빼고요. 신규 등록은 빼고 보조 등기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오는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그 다음에 바로 보게 되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다 등기 촉탁해 줍니다. 그래야 지적 공부, 토지 대장과 등기부가 일치가 되거든요. 자, 그게 해서 한데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게 뭐라고요? 신규 등록 하나 있었죠. 자, 2번째 거.
자, 토지 이동이 있으면 경계를 정하는 측량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죠? 합병과 지목 변경이야. 그래서 시험에서요,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라면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지적에서는 지적 측량이 필수적 사항인데 두 가지는 측량하지 않기 때문에 늘 유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셨어요. 두 가지. 뭐? 합병과 지목 변경은 뭐의 대상이 아니다.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주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사유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인데 거기 한자가 한글로 써졌죠. 한문으로 써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법조문이 많이 한글화 됐죠. 근데 9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거기다 한문이 많았었죠. 자, 해면성 말소. 자, 이 성자가 무슨 성자죠? 대부분 우리가 이 성하게 되면 이 성질 성자를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 여기 성질 성자가 뭐예요? 이룰 성자죠. 바다가 되어버린 땅은 말소한다. 자, 그림 하나 보시고 여기가 지금 바다입니다. 여기가 자 집원 24번 땅입니다. 24번 땅 토지대장 있겠죠. 24번 땅 지목 뭐탑 면적 1000제곱미터. 자, 소유자는 홍길동.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이야 지형 변화로 이게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다는 땅이 아니죠. 나중에 이제 민법 판례에 보시면 포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소유권 소멸해버리죠. 그러면 이 지적금은 둘 필요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말소 처리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걸 한글로 하면 뭐라고 하는 거죠?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말소한다. 옛날 표현으로 하면 한문으로 바다가 되어버렸으니까 해면성 말소, 지적금물을 말소하죠. 자, 여기 세 가지만 잡아놓으십시오. 이게 바다가 됐다고 그래서요. 무조건 말소하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목차 잡아보시겠어요? 자, 2번에서요. 대상 토지에서 두 군데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무슨 말이겠어요? 바다가 됐더라도 적은 복구 비용으로 복구가 가능하다면 말소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 나왔죠.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자, 또 하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다가 됐는데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있을 때는 말소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염전 정도 하나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으면 말소라는데 자, 두 번째 기억하겠습니다. 자, 아까까지 나오는 것도 60일일 때 사유 발생일부터 60일입니다. 자, 여러분의 눈썰미 한번 봐볼까요? 자, 3번의 기억번 보시면 자 3번의 니은번 보시면요. 두 가지 특징을 잡아보십시오. 60일입니까? 90일입니까? 그렇죠. 얘는 60일이 아니라 90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바다가 된 토지를 말소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주말 처리를 할 건데 이때 이 소유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 땅이 만약 이 땅이 시가 10억짜리였다면 얼마 날아가는 거예요? 10억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60일 갖고 마음 추릴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이렇게 국민을 배려합니다. 네 땅이 없어졌는데 60일 갖고 안 되니까 날짜를 넉넉히 주마. 며칠? 90일. 물론 과태료가 없으니까 실무적인 의미는 없지만 일단은 시험에서는 의미 있잖아요. 얘는 60일이 아니라 며칠이다? 90일이야. 자, 또 하나 특징 찾아보십시오. 자, 힌트로 언뜻 말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사유가 발생된 날, 바다를 매립하면 매립공사 준공된 날부터 60일 이내 신규등록 신청. 지목 변경, 공사가 준공되면 준공된 때로부터 60일. 자, 교재 보고 찾아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찾아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혼자 찾았을 때 기억이 훨씬 더 오래 가잖아요. 지금 어디 있냐면 4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야.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되면 다른 나라는 좀 다른 특징이야. 이렇게 된 사실을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통지해주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야. 그러니까 바다가 된 날로부터 90일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자 소관청에서 뭐 하는 거예요? 통지를 해주고 네 땅이 바다가 됐다. 와서 말소 신청해라. 그러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90일이나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물론 또 갈 사람도 있죠. 가더라도 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런 수수료도 안 받습니다.
근데 90일에 안 가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이때는 소관청에서 뭐 하는 거야? 직권으로 말소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특징이야. 60일이 아니라 90일이고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이야. 자 해서 말소 처리됐습니다. 폐쇄됐겠죠. 토지 대항을. 자 어느 날 봤더니 이게 지형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됐습니다. 그럼 이 말소됐던 내용을 뭐 해야 되죠? 이때는 회복 정리하도록 됐습니다. 교재 보시면 오른쪽에 다 줄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목에서 말소 회복 등록에서 회복에다 하면 동그라미 크게 하시고 내용이 이겁니다. 말소를 했는데 바다가 돼서 다시 뭐가 되면 토지가 되면 말소 당시 자료에 따라 뭐 한다? 소관청 뭐 한다? 회복 등록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토지 이동 사유 6가지 봤습니다. 뭐 있었다고요? 크게 외쳐보십시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를 눈 감고 외우지는 못하더라도요. 6가지 기본사항입니다. 6가지를 우선 목차라도 많이 받으시라고요. 잠시 쉬었다가 축척 변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